자, 안녕하세요. 열정로즈의 슬기로운 내 집 마련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청약 도우미 열정로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짠생이 대표로 나온 캐시박이라고 합니다. 네, 캐시박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캐시박님 화사한 아이보리로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라이브 이제 2회차인데요. 오늘은 드디어 10월 10일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이제 돌아오는 가장 빠른 게 오늘 라이브 방송이었죠. 오늘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이게 마침 또 11월 14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0시부터인 거 아시죠? 오늘 요 얘기부터 제가 나누고 내 집 마련 사연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정로즈 멤버십에서도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멤버십을 진행하거든요. 그 시간에 가장 먼저 소개해드렸지만 또 그 멤버십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유튜버 보시고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이렇게 정부 정책이 나오면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대책을 해설해 주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무주택자, 1주택자,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을 위한 입장에서 제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부동산 규제적 현황. 11월 14일 0시 기준으로 드디어 풀렸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은 15일 화요일입니다. 하루가 지났는데요. 11월에 주정심이 있다고 이제 미리 예고를 해서 규제적으로 좀 더 이제 풀어줄 건가 보다. 많이들 투자자들과 아마 실수요자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자, 근데 생각외로 다들 반응은요. 많이 풀어졌다. 되게 화끈하게 풀어졌다. 이런 반응이에요. 사실 뭐 투기과열은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이 뭐 이렇게 비규제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풀어줄 줄 알았는데 이 장표에 보시다시피 서울과 저는 이걸 경기도 F4라고 불러요. F4 알면은 이제 나이가 나오는데 꽃보다 남자 같아. 네, F4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광명, 과천, 그 다음에 성남에서는요, 3개의 구가 있는데 분당구하고 수정구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중원구는 제외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남까지. 요 4개, 경기도 F4하고 서울만 요게 바로 부동산 규제적 현황으로 남아있고 전국이 다 해제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많이 기사 보셔서 아시죠? 그래서 재밌는 게 여러분, 지금 그냥 조정 대상 지역만으로 설정된 곳은 없어요. 네, 투기과열 지구가 조정 대상 지역 둘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규제 지역이 굉장히 이제 양극화된 거예요. 투가 5월 이제 비규제가 되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조정만 대상 지역이 된 곳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 대상 지역은 청약 대상에서는 청약 과열 지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청약 과열 지역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분위기 분들은 이 용어를 좀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두 개가 일치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요게 글씨가 작은 거는 좀 PD님 확대해 주세요. 규제 완화 주요 내용. 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당되는 거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뭐 세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오늘은 이제 세금 이제 시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수요자 내 집 마련에 관련된 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뭐 크게 뭐 바뀌는 거 없을 거다. 다들 뭐 취득세 풀어달라, DSR 풀어달라, 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무주택자, 1주택자 내 집 마련해야 되는 분들한테 이게 풀린 거는 저는 굉장한 호재다라고 봐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규제적 해제된 거는 지금 말씀드렸고요. 와, LTV. 이게 전부 다 서울과 경기도 F4가 비규제가 되면 중도금 대출이 몇 %로 완화되게요? 70%인가요? 그거는 주담대 때 맞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때는 60%로 완화가 돼서요. 그동안은 투기과열 주구가 40%밖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왔고 조정 대상 지역은 50%였잖아요. 그래서 10에서 20%를 잔압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요 60이 다 나오니까 잔압 걱정이 없는 거예요. 딱 이제 초기에 준비하셔야 될 금액은 계약금만 있으면 된다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입주하실 때는 잔금을 준비하시면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중도금 잔압이 없어진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화끈하게 이제 무순위도 개편됐어요. 이 제도가 저는 또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분양하는 게 전국적으로 지금 하락 내지 많은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거래도 안 되지만 이 청약시장에도 굉장히 냉기가 돌고 있어요. 올해 분양한 것을 완판한 거 정말 손에 꼽을 것 같아요. 다 이제 요즘은 최근에는 특히 분양하는 단지들이 다 이제 막 미분양에 이제 골치를 썩고 있는 단지가 많을 겁니다.
건데요. 이렇게 미분양이 나면은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뭐 내 집 마련, 선착순 줍줍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거의 이제 2019년 이후로는 아마 없어지고 무순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무순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아셔요? 무순이 이제 계약이 안 됐거나 미달난 것들에 대해서 네. 네, 이제 청약금에서 받는 거. 청약금에서 네, 청약금에서 받는 네, 네, 그러니까 옛날 무순이는요, 그냥 모델하실 때 줄 서면 아파트 줬어요. 네. 네, 우리 조상님이나 아름드리님 막 정기 오기까지는 알 건데요. 그냥 남은 물량을 모델하우스에 선착순으로 줄을 서면은 제 입장에서요, 동호수를 저희가 심지어 모니터 보고 골라서 계약도 했고요, 혹은 아크릴 통해서 뽑습니다, 동호수를. 그렇게 추첨으로 뽑아서 계약을 하던 그런 시절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현금 많으신 다주택자분들도 많이 이 줍줍을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서민 실소유자, 무주택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비당첨 물량을 500%로 늘리고, 그리고 예비당첨이라는 거는 청약을 하신 분만 예당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네, 그분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당에서 다 소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예당도 다 완판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청약홈으로 와서 무순이라는 제도로 통장도 없이 넣을 수 있는 좋은 제도긴 한데요. 하나 까다로운 게 있었어요. 무조건 당해 무주택자, 당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당해 무주택자만 됐고요. 또 재당첨 제한을 다 적용을 시켜버렸습니다. 옛날 그 선착순일 때는 재당첨 제한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이제 규제가 들어간 거죠. 만약에 서울에 무순이가 나왔다. 서울에 무주택자밖에 못 넣는 거예요. 네, 지역을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인덕원에 모 단지가 무순이가 많이 나왔는데 인덕원은 서울에 비해서 인구도 훨씬 적고요. 네, 그 가격을 받아줄 만한 수요층이 얇았던 거죠. 타 지역에 비해. 근데 그거를 당해에만 한정해서 무순위를 돌리니까 무순위를 몇 차씩 진행을 해도 이게 소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건설사나 조합들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지역 경계를 허물어 버렸어요. 마치 특공처럼. 네. 이게 전국이 되는 거예요, 전국이. 그러면은 우리 무주택자분들이 통장도 없다. 지금 같은 시기에 미분양이나 이렇게 무순위까지 넘어올 단지가 꽤 있을 수 있거든요. 통장 없어도요, 그것만 호시탐탐 노렸다가 이렇게 무순위로 바로 접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도 위한 거지만 조합이나 건설사를 위한 또 배려 같기도 해요. 이게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상으로 세제 지원을 하겠다. 뭐 취득세 감면이라 이런 것들은 올해 내년까지 계속 연장이 돼서 진행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좀 작아서 제가 이제 뒤에 텍스트로 정리한 걸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순위가 정부 보도자료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보도자료 직접 다운받아 보시는 거 습관 들이셔야 합니다. 예, 원래는 현황이 해당 시군구 무주택자였는데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반복 부담 완화를 위해 명단 파기 시점을 연장해서 예비당첨 범위도 대폭 확대. 그러면 이제 전국 다 500%가 될 것 같아요. 전국 다. 그리고 나서도 완판이 안 되면 지역의 경계를 허물어서 어디 사시던 간에 여러분들이 다 넣을 수 있는 이런 막강한 혜택이 주어질 것 같은데요. 이러면 사실 여러분 다시 이 규제 지역의 첫 번째 지도를 보신다면은 당연히 여기가 제일 좋긴 합니다. 계란 노른자로 비우면 여기 노른자예요. 다 이제 주변이 흰자 됐어. 네네. 계란 노른자가 요만해지고 흰자만 엄청 넓어진 거예요. 이제 나머지가 다 전국이 다 흰자니까 사실 여러분의 가용자금과 가점과 청약 자격이 되신다면요, 무조건 이 빨간 노른자, 노른자에 청약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서울은 이제 만약에 올해 이제 25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것 같아요. 서울은 뭐 둔주만 해도 지금 일반 분양이 거의 5,000세대 육박하니까 이제 보고 노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남이나 성남, 과천은 올해 물량 분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천도 뭐 과천주공 4단지, 5단지가 이제 2주 철거해야지 분양을 할 수 있어서 당장 분양은 없는데 이번에 규제적으로 묶인 곳 중에서 그러니까 묶였다는 게 가장 입지가 좋잖아요. 여기서 그나마 가장 분양이 많고 앞두고 있는 게 광명이에요, 광명. 광명 대첩. 광명이에요, 기다리고 광명. 있습니다. 광명이거든요. 여기가 분양이 얼마나 많냐면 광명에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광명의 재개발 재건축인데 광명에 여기에 일반 분양수만 몇천 세대인 줄 아세요? 몇천 세대? 몇천 세대 될까요? 기대되는데요? 되게 많아요. 되게. 그러니까 이 조합원 분양, 총 분양 말고 일반 분양 수량만 거의 7,300세대입니다. 엄청나네요. 7,300세대입니다. 네.
엄청나죠? 네. 네. 근데 광명이 인구가 네. 한 29만, 통장 수도요, 13만 개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여기서도 여기는 아직 투기과열지구가 해제 안 돼서 막 5년 안에 당첨된 세대원도 없어야 되고 본인이 막 세대해줘야 되고 이러면은 순수한 1순위 통장은 이거보다 현저하게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하면은 그 당해에서 소진이 안 돼.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경계를 무순위가 허물어 버리면 정말 좋은 게 여러분들이 광명 무순위가 나오면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될 거. 이 규제 지역 안 풀린 곳 중에서 물량이 많은 곳들 추천드리는 거는 경기도 광명에 한번 눈여겨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해제시 바뀌는 것들 청약편 제가 청약하고요 세금하고 대출편을 나눴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자, 청약편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직 청약을 한 번도 못 넣어보신 분들이 있을까봐요. 제가 더 멤버십 때보다 세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풀었습니다. 자, 비교제가 되면은요,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세대주 아니셔도 돼요. 그리고 그 말은 세대주와 세대원 부부라면 둘 다 청약을 넣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엄마, 아버지까지. 만약에 엄마, 아버지, 나, 배우자가 4인 가족이 같이 살고 있다. 다 성인이다. 근데 4명이 다 통장이 있다. 다 청약 넣어도 돼요. 네, 너무 좋죠?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다들 이것도 내신 다주택자분들이 기대할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이제 청약 강사답게 디테일하게 찍어드릴게요. 네. 수도권 광역시는요, 2018년도 9.13 규제 때 무주택자 우선 배정 75%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다주택자가 비규제 청약은 할 수는 있지만 수도권과 광역시는 무주택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거의 무주택자 세상이에요. 그렇게 75% 뽑고 그 다음에 남은 25%도 떨어진 무주택자, 1주택자가 처분 사약을 하신 분들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경쟁이 발생하면은 다주택자는 당첨은 안 된다. 어렵다. 미달이 나야지 다주택자가 예당으로 이렇게 당첨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점 추천 비율. 여러분 이제 청약 공부하신 분들은요, 투기과열지구 가점 추천 비율하고 비교유제 가점 추천 비율만 지금 공부하시면 돼요. 그 중간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8호 이하가 40가점에 60 추첨. 추첨이 60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가점자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8호 초과는 무려 100% 추첨자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지역들이 일시적으로 다 한 방에 비규제가 되었다는 말은요, 가장 누가 수혜를 보느냐? 누굴까요? 누굴까? 이게 추첨제를 노려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가점자. 그렇죠. 네. 저가점자. 네. 그리고 대출이 늘어나니까 더 사용자금이 없는 사람. 없는 분들이 완전 유리하겠습니다. 수혜죠. 네. 네, 근데 저를 이제 찾아오시는 수강생분들이 요즘 젊은 분들도 많이 찾아오세요. 20대도 찾아오시고 30대도 찾아오세요. 근데 우리 2030들은 가점이 다 낮고 그 다음에 가용자금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분들한테 2030한테 굉장히 저는 큰 청약에서 기회가 더 열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가점자, 그 다음에 가용자금이 적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완전 수혜예요. 자, 그 다음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마 규제 지역에 맞춘 청약 조건만 달달 외우셨을 거예요. 왜? 다 수도권이 규제 지역이었으니까. 20년 6월 17일 이후로는. 근데 이렇게 대폭 반대로 확 풀어지니까 이 풀어지는 비규제 청약 조건을 아셔야 돼요. 자, 수도권 비규제는 청통 만들고 1년 뒤면 1순입니다. 이제 2년 아니에요. 지방은요, 6개월. 네. 너무 좋죠? 네. 지방은 광역시든 중소도시든 다 6개월. 근데 6개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냐면 올 4월에 재강의 듣고 통장 만들었으면요. 그분이 지방 사신다면 벌써 지금 1순위 됐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6개월이 정말 금방 지나가니까 얼른들 여러분 통장 없는 분들 만들어 놓으십시오. 네, 1일 1통장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것도 질문이 오늘 또 나왔는데요. 네, 이제 오늘 방송이 할 거라서 따로 제가 답변 드릴 시간도 없어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비규제 지역은 재당첨 제한을 보지 않습니다. 이걸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규제 지역에 당첨되시면 재당첨 제한에 걸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약홈에 가서 재당첨 제한, 청약 제한사항 확인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은요, 재당첨 제한 사항이 쫙 뜹니다. 예. 근데 이렇게 뜨면은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청약 제한이라고 날짜가 떠요. 근데 일반인 분들은 그거 보시면
아, 나 이제 청약이제 끝났네. 이러고 통장을 다 깨세요. 네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시면은요, 이렇게 준비가 되지 캐시박님이나 우리 회사님들이 이래요. 경쟁자가 떨어져 나가고 있군. 이러고 좋아하세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재당첨자 안에 걸려 있어도요, 이것저것 많이 걸려 있어도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규제 지역만 그 해당 기간 동안 청약이 안 되는 거지, 네. 비규제 지역은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안 봅니다, 여러분. 네. 이게 꿀 팁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걸려 있어도 비규제 단지를 넣을 때는 재당첨 제한을 안 본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에 당첨이 돼도요, 이게 그냥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비규제 단지라면요, 이 단지에 당첨돼도 뒤로 재당첨 제한도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저는 앞뒤로 안 걸려요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뭐가 헷갈리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이렇게 괄호를 적었죠. 비규제 지역이어도 그게 공공분양이라면 재당첨 제한에 걸려요. 네. 비규제여도 그게 공공분양이라면, 최근에 분양했던 대전의 갑천, 트리플시티, 걔 대전이 비규제인데요. 그리고 그 단지가 민간하고 공공하고 두 개를 같이 분양을 하는 형태인데요. 재밌는 게 민간은 그냥 순수 비규제니까 재당첨 제한 안 보고 넣으실 수 있어요. 앞에 걸리신 분도. 근데 이 단지의 공공분양은 재당첨 제한에 걸려있는 분은 못 넣으세요. 네. 그래서 비규제 공공분양은 안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그냥 민간 택지에서 민간 분양하는 것들은 재당첨 제한에 걸려 있어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전매 제한. 자, 기존 전매 제한에서 전매가 해제됩니다. 와, 네. 좋죠? 네. 다들 이거 좋아하시는데요. 근데 또요, 보통 또 이렇게 막 톡방에 돌아다니는 이제 조정 대상 해제 시 바뀌는 것들 계속 많이 돌아다니는데 되게 디테일이 좀 아쉬운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업데이트를 한 건데, 이 설명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자, 단 뭐가 들어가죠? 20년 9월 22일. 제가 요 뒤에서 또 지도로도 보여드릴게요. 단 20년 9월 22일 이후 수도권 광역시는 제외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20년 9월 20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고 분양한 단지들은요, 특히 어디 수도권 광역시에서 분양한 단지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최대 3년이에요. 만약에 공사 기간이 길어서 막 3년 6개월 공사하는 단지예요. 그런 단지는 3년이 맥스니까 그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6개월 텀에는 전매가 가능해요. 이제 그런 단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은 전매가 안 된다. 수도권 광역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또 전부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예외가 셋째 줄이에요. 수도권의 자연보전 권역, 그리고 지방광역시는 도시지역 외가 있어요. 도시가 아닌 지역. 이런 것들은 6개월 뒤에 전매가 가능해요. 6개월 뒤. 헷갈리시면 안 되고 제가 이 뒤에서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걸 뺀 거. 그러니까 수도권 말고 지방광역시 빼고 그냥 중소도시 있죠. 지방의 중소도시는요, 당발일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입장이라면 지금 수도권 광역시가 이렇게 비규제가 된 게 확 완화다 할 거예요. 청약하려니까 무주택자 우선 배정에서 걸리지. 그러면 내가 떨어지면 사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지역도 많이 제한되어 있지. 이런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수도권 광역시가 아닌 지방의 중소도시인데 어느 정도 인구 규모도 되고 일자리도 탄탄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공급 물량도 부족하고 이런 지역들 잘 공부하시고 유념하셨다가 분양할 때 당첨자 발표일에 가시면은 그때부터 매도가 가능하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 장표 정말 디테일하게 만든 게 우리 캐치박님은 느껴지시죠? 아, 로스님의 장표는 네, 타의 추종을 불가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자, 다 비교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또 기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이제 기대하시거나 헷갈리실 거를 예상 질문이 좀 타다다닥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다이아몬드에 이거를 넣었습니다. 요즘 비교제 됐으니까 그 서울하고 경기도 F4 뺀 나머지 애들 그냥 비교제는 원래 그 입주자 모집 공고일 날 그날 이제 전입해도 원래는 당해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해 조건을 위한 그 거주 기간의 제한이 없어지는 줄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9월 26일에 먼저 평택이니 파주니 동두천이니 양준이 풀어줬잖아요. 그럼 비규제가 됐으면 걔가 당해 거주 기간이 0개월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안 왔어요. 예, 파주나 평택에 최근에 분양했던 입주자 모집 공고 보면 여전히 조정 대상 지역일 때처럼 당해 1년 이상 거주자가 당해 자격이 된다. 이게 적혀 있어요. 이거는 아직 안 풀고 그냥 비규제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우 비규제 됐으니까 아무 때나 막 전입해도 나 오늘부터 1일 이거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사실 해당 시군구청장님이 이 거주 기간을 제한을 걸 수 있는데 아무래도 당해 거주하시는 실소유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 요거는 안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전 그대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요. 더 구체적인 그 해당 지역의 당해 조건을 위한 거주 기간은 입공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잘 보시고 이사를 좀 전략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는 좀 안타까운 분인데 광명으로 지금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 가면 광명을 바로 청약하실 줄 아셨나 봐요. 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광명. 근데 광명 심지어 지금 아직도 안 풀렸잖아요, 투기과에. 네. 이사 가면은 2년을 거주해야지 당해로 인정이 되는데, 네. 근데 결정적인 그 2년 안에 지금 예정된 엄청난 정비 사업들이 다 거의 분양이 끝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광명으로 왜 이사를 했어요 했더니 그분이 너무 해맑게 광명에 갔더니 부동산 소장님이 광명 비규제 된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입을 했다는 그런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광명은 절대 비규제가 될 일이 없어 했더니 여전히 안 풀렸고 그리고 네. 설령 비규제가 돼도 지금 보세요. 1순위 조건 거주 기간은 안 푼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 꽁사님들은 이런 안타까운 실수를 안 하는 마음에서 이거는 어느 톡방에도 돌아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걸 장표에다가 넣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다음 장표로 넘겨주세요. 수도권 지방광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또 이것도 많이 헷갈려하는 게 전매 제한에서 다 해제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미 20년 9월 22일 날 수도권과 광역시 그냥 여기는 전부 다 규제든 비규제를 떠나서 무조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 분양한 거 다 아무리 비규제돼도 전매가 안 된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강의 때 20년 9월 20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난 거는 전매가 돼요. 되는데 여기 그때 당시 분양했던 아이들이 지금 막 입주를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입주장과 하락장이 지금 만났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입지가 미래에 더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고 그래서 그 주변의 인프라나 모든 정주 여건이 너무나 좋아질 그런 입지 가치가 굉장히 매력 있는 단지인데 얘네들이 지금 입주장과 하락장이 동시에 만나는 시점에 맞물리다 보니 몰필 말도 안 되는 프리미엄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의 분양가는 심지어 3년 전 분양가라 지금보다 분양가가 1억씩 싸요. 그러니까 너무 매력 있는 단지가 많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이런 입주하고 있는 데를 주로 임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약통장 없는 분들 뭐 가점 났다고 속상해 하실 필요 없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내돈내산이니까 내가 동호수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그리고 심지어 집이 다 지어져서요. 안에 내부 다 보고요. 조망까지 다 보고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담대 원금하고 이자만 감당이 가능한 선이고 그냥 집을 내 집 마련할 이제 의사와 의지가 있다면 이런 입주가 임박한 단지들이 굉장히 프리미엄이 저렴한 단지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청약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확실한 당첨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약간 애매한 청약보다 오히려 지금 로즈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눌려 있어서 핏값이 많이 떨어지고 분양가는 2년 전 분양가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보시게 되면 훨씬 더 도움 많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네. 자, 요거 수도권 광역시는 안 된다 기억하시고요. 요거를 이제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6개월이 가능한 곳이 요거예요. 자, 네. 지금 수도권 권역 현황을 보고 계신데 과밀억제권과 성장관리 권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안 돼요. 3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자연보전 권역 있어요. 비규제와 자연보전이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엔드 조건이에요. 비규제 지역이면서 자연보전 지역에 분양하는 단지는 6개월만 지나면 전매가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장표에서 초록색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여기만 전매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요. 이렇게 이런 권역별로 나누지 않고 그냥 도시와 도시지역 외로 나뉘어서 도시지역 외에서 분양하는 민간택지, 민간 분양은 또 6개월 뒤에 전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들이 이 장표에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대출 세금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대출. 자, 비규제가 되니까 뭐가 좋죠? 중도금 대출이 세대당 두 건. 네, 두 건, 네. 두 건이나 됩니다. HUG라는 이런 공적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해주는 곳에서 두 건이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은 DSR 적용받지 않습니다. 적용받지 않아요. 네. 근데 또 우리 프리니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때는 여러분들의 상환 능력의 DSR을 보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얘가 대출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요, 타 대출을 실행할 때는 다 DSR에 잡혀요. 내가 나중에 이 이후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주담대를 받을 거야. 이럴 땐 이게 DSR을 다 잡아먹는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이게 받을 당시 얘만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많이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설렁설렁 공부하거나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하셨다가 나중에 크게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렇게 진짜 부동산은 꼼꼼히 공부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이 이제 60. 야, 잔압식이 없어졌습니다. 잔압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자금 계획 짜시기가 가용자금이 적으신 분들이 비규제 청약하는 게 너무 수월해진 거죠. 그리고 비규제는 참고로 계약금 보통 다 10%. 예, 10%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정비사업이나 투기과열이 좀 20%를 많이 받는 추세지, 지금 같은 이제 비규제는 거의 10% 받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중도금이 이제 60인 거지, 이게 그냥 무주택자인데 비규제 때 잔금 대출을 받으면 최대 72%까지 나옵니다. 예, 무주택자가 비규제에서 잔금 대출 받으실 때는요. 자, 그 다음 이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다 속이 다 시원할 거예요. 중도금이나 과거에 잔금 대출을 규제 지역에서 받을 때는요, 무주택자는 집이 없으니까 처분사약은 할 필요 없는데 네. 전입신고를 해야 됐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전월세 금지법이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런 규제도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주택자는 전입도 해야 되고 처분도 해야 되는데 그게 심지어 굉장히 짧았는데 몇 네. 개월인 줄 아세요? 6개월이었습니다. 그쵸, 너무. 네. 근데 지금 같으면 하락장에 집 안 팔리잖아요. 네, 안 팔려요. 네, 그래서 너무 그런 분들이 힘들어 하죠. 힘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게 22년 8월 1일부로 전입은 무주택자,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다 사라졌어요. 네, 다 사라졌고요. 얘는 비규제는 원래 전입 의무 없고요. 네, 없지만 제가 사라질 시기를 명시하려고 맨 마지막 갖고 왔고요. 이 중간이 이제 좋아진 거죠. 중도금 잔금 대출 시에 기존 주택의 처분 조건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는 비규제는 아예 없어요. 네. 비규제는 여러분 규제 지역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비규제로 풀렸을 때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또 괄호에서 뭘 적었어요. 청약 예외. 이거는 진짜 청약 감사여서인 사람은 아마 설명할 수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대출 받을 때 비규제가 됐기 때문에 처분 사양은 사라졌지만 또 우리 꼼사미인들은 아실 거예요.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추첨제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로 당첨이 되고 싶다면 1주택자는 반드시 청약홈에서 처분서약을 해야 돼요. 이걸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처분서약은 여러분 두 개로 존재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청약세상과 이거는 청약홈에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해요. 근데 은행은 비규제는 처분서약 안 해도 돼요. 규제는 해야 되지만. 근데 이 청약홈에서 하는 거는 규제, 비규제를 떠나서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무주택자 우선 변경 75%, 1주택자 처분서약자 25%라는 거기에 들어가시려면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안 하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 용어로는 뭐 스텝 3에 해당돼서 당첨이 힘들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거는 예외라는 거를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여러분? 꼼사님들 다 네, 이해하고 계시죠? 자, 이제 세금 가겠습니다. 세금은 이제 우리 브리니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중요해요, 여러분. 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비규제가 됐잖아요. 네.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이 3년으로 넘어갑니다. 네. 하나 집 사고 이게 조정이었어도 앞에 게 뒤에 게 비규제라면은 여기서 여기로 갈아탈 때 3년 안에 처분하면 돼요. 2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좋죠. 비과세 요건에서 거주 안 해도 됩니다. 네. 비규제는요.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실거주 안 해도 그 하나만 갖고 계시다가 팔 때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야, 너무 좋죠.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 하나, 네. 비규제 하나까지는 취득세 중과 없이 기본 취득세 1에서 3%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취득세 중과가 없다라는 거고요. 제가 또 이렇게 적으면 또 오해하실까봐 괄호에서 넣었습니다. 3주택부터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비규제 때 세 번째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꼼사님들 몇 프로일까요? 이거 지난주 라방에서 퀴즈 냈는데, 자, 오늘 라방에 접속하신 분들 한번 맞춰보실까요? 자, 잘 보고 있나? 또. 비규제 세 번째 주택. 취득세 몇 프로일까요? 야, 웰빙부인님, 와, 야, 와, 리츠비그린님, 아름드리님, 제이엠님, 웬디님, 웬디님 반가워요, 보람님, 루키님, 8380님, 네, 다 맞으셨어요. 일단 이제 규제하고 두 번째 비규제까지는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되는 거예요. 좋죠. 그래서 이제 규제 하나, 비규제 하나라고 제가 많이 그렇게 추천을 드렸잖아요. 네. 자, 그 다음 비규제는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규제적인 물건을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그 내년에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해 준 게 이제 5월 9일이면 끝나거든요. 이거를 더 연장을 한 해 만에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는 게 다 대부분 규제적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비규제가 되면요. 다주택자라도 물건을 팔 때 중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6에서 45%의 기본 세율로 양도세를 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못 판 게 양도세를 막 조정대상적으로 20%, 30%를 더 중과를 해서 거의 못 팔아신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진다. 그리고 이게 양도세 중과가 없으면 또 장점이요.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중과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같이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중과를 맞으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못 받아요. 근데 중과가 없어졌으니까 오래 비규제라도 3년 이상 오래 갖고 있으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게 마지막 줄입니다. 최대 30.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세금적으로도 너무 좋은 이제 혜택이 많죠. 네. 자, 그 다음에 종부세율도 인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규제로 풀리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게 많아진 거예요. 다주택자든 이런 이제 미래 이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 1주택자건 이제 마지막 기타입니다, 여러분. 자금 조달 계획서 쓰는 거. 이것도 우리 브리지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이거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요것만 돌아다니던데요. 안 돼요. 6억 이하만이에요. 네. 6억 이하의 아파트 분양받으시면은 자조서 안 내셔요. 근데 6억이 넘어가면은 써야 되죠. 네, 내야 돼요. 네. 근데 자조서는 여러분 너무 부담 느끼거나 무서워하실 필요 없는 게, 특히 우린 청약 쪽에 관심 많잖아요. 이런 분양받은 아파트는 모델하우스 상담사님이 계약서 쓸 때 자금계획서 쓰는 거 엑셀로 모니터 하면은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렇게 보시고 적으라고 되게 친절히 가이드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써보신 분들은 알죠. 모아에서 도와줘요. 네. 모아는 모델하우스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계실까봐. 네. 네. 자, 그 다음 이거 좋아졌어요. 지금 여태까지 다 청약만 설명드렸는데 제재에서도 너무 좋아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 이제 다물권자한테도 입주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투기 과열지구만입니다. 투기 과열지구란 말은 조정대상지역 비규제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은요, 재당첨 제한이라는 걸 적용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캐시방님이 강남에 있는 뭐 재건축 단지에 입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인가, 뭐 동호수 배정까지 받았어요. 그 관리처분인가를 기준으로 우리 캐시방님이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데, 그로부터 5년 안에 또 그런 정비사업 물건을 받아서 관처가 나면은 받을 수가 없죠. 예, 그렇죠. 그렇죠. 두 개를 다 못 받게 막아놓은 거예요. 5년이 지나서 관처를 받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또 이런 재개발 투자나 재건축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비사업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는 현금 청산을 당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비규제가 다 돼버렸잖아요. 서울과 경기 F법 빼고는 이게 없어져요. 이 지역들은 많이 갖고 있어도 다 물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따가도 마지막에 이제 꼼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멤버십 때 소개 안 드린 또 하나의 장표를 보여드릴 건데, 이번에 풀린 곳들의 정비 사업이 굉장히 많은 곳들이 많아요. 이곳들 여러분들이 입주권 사도 재당첨 제한에서 자유롭고, 혹은 청약 넣어도 비규제돼서 청약 넣기도 추첨도 늘어났고, 너무 좋은 곳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도 정말 좋은 혜택이다. 딱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여러분. 규제 지역 내 이제 LTV 50% 단일화되는 거 아시죠? 50% 단일화되는데 이거 처음 발표될 때는 1월부터 할 거다 그랬는데
이제 12월 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장 수혜볼 지역이 어디다 했더니 캐시방님이 단박에 맞추셨잖아요. 아, 투어로 옮긴 곳이요? 그렇죠. 네, 토지거래 허가로 가격이 많이 늘렸던, 그리고 10억 초과가 수혜지죠. 10억 이하는 어차피 대출 나왔으니까 10억 초과인데 근데 많이 날아간 것 말고 토로 대출이 1도 안 났고 전세를 끼고도 사지도 못했던 그런 지역들 있죠? 거기가 수혜다. 네. 또 뭐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도 이걸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뭐 이걸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연소득이 높은 자가 몇이나 되겠나 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상을 내 프레임으로 보면 안 된다고. 네. 돈 많고 연봉 높으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이 1도 대출이 안 나왔는데 이제 절반이 7억 5천이나 나온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걱정하자. 연예인 걱정하자.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시는 서민실소유자 우대 혜택 장표 띄워주세요. 이게 좋아졌어요. 이때까지는 생애 최초 LTV 80 최대 6억 풀어준 거는 우리 꿈삼님들 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생애 최초는 아니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집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판 거야. 최근에 팔아서 한 2, 3년은 무주택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금융 지원이 없어야 했더니 그분들은 서민실 소유자만 해당이 되는데 이거를 최대 LTV 70에 이것도 한도를 6억까지 줬어요. 네, 그래서 생애 최초 아니신 분들은 요 대출의 혜택을 받으셔서 대출을 중도금 대출 때부터 이거 받으실 수 있어요. 중도금 잔금 때 규제 지역도 잔압 없이 이렇게 LTV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투기과열지구 9억 이하 집, 조정 대상 지역 8억 이하 집,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 있고 여러분 이제 퀴즈입니다. 퀴즈 나갑니다. 자, 이거 질문 많아요. 우리 꿈사님들이 2020년, 21년도에 많이 당첨되셨고 그때 당시는 뭐 수도권이 다 규제 지역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중도금 대출 실행할 때 다 은행 가서 다 저기 처분 조건 혹은 막 전입 조건 이거 다 썼을 거예요. 그래서 로심 어떻게 돼요? 뭐 내가 예를 들어 로심 나 그때 당시에 평택에 분양받을 때 뭐 처분이나 전입 조건 사인을 했는데 비규제 됐잖아요. 네네네. 뭐 혹은 안양 수원에서 분양받았는데 이번에 비규제 됐어요. 대출 처분 조건 사라져나요? 라고 많이 물으셨어요. 자, 어떻게 되죠, 여러분? 2년 시한이 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서요, 금융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사후 관리가 사라진대요. 집을 그 사람이 팔든 안 팔든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정서 그냥 삭제. 네, 너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1주택자 처분 사용 안 해도 되고요. 무주택자 그때 전입 조건 안 하셔도 된다. 비규제가 돼서 다 사라졌다. 다만 규제에서 규제 당첨되신 분들은 여전히 이건 유효합니다. 이거는 비규제이신 분들만 다 풀어진 거예요. 근데 규제도 좀 괜찮아진 건 원래 처분 전입이 다 6개월인데 2년으로 바뀌었잖아요. 전입도 삭제되고 처분 기한 2년으로 늘어났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짠. 그래서 어디가 좋은데요? 어디 청약 넣어야 되는데요? 제가 뷔페 한 상을 갖고 왔습니다. 자, 마지막 장표. 이것도 애니메이션 걸었는데. 자, 제가 이거 노른자라고 비유했죠. 핑크들을. 계란 노른자하고 이게 다 흰자가 된 거예요. 근데 흰자가 원래부터 태생이 흰자가 아니고 정말 좋은 애들인데 이번에 흰자가 된 거예요. 이 지역들에 정말 좋은 그러니까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아이들이 있거든요. 얘가 아직 분양을 안 했는데 비규제가 됐어요. 이거를 제가 지금 이제 텍스트로 이제 좀 읽어드릴게요. 안양 같은 경우는 안양 분들이 아기다리고 고기다리는 덕현지구가 아직 분양을 안 했는데 비규제가 됐습니다. 너무 좋죠. 네. 그 다음에 의왕에는 내손나, 오전나 구역이 비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원은 권선 6구역 굉장히 많이 기다리세요. 이거 진짜 정말 많이 기다리거든요. 네, 수원 8달 재개발이라고 하죠. 권선 6구역과 그 위로 또 올라가면은 지동 10구역 있습니다. 요거 아직 분양하는데 비규제 됐고요. 그 다음에 영통 1, 2구역은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입니다. 이거는 아직 분양하려면 좀 시간이 있을 거지만 미래에 이제 또 분양 예정인 단지들이라 제가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성남이 분당수정구가 다 규제인데 지금 여기. 저기 쥐가 파먹은 듯한. 그죠? 뭐죠? 중원구가 비규제거든요. 근데 여기가 너무 재밌는 게요. 중원구에는 구성남이란 재개발 사업가 엄청나게 앞으로 또 많은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고 분양을 앞두고 있어요. 있는데 정말 재밌는 게요. 이 경계 이 그립 장표 한번 띄워주세요. 성남의 분당 수정구에
쥐 파먹은 거와 핑크의 이 경계, 이 경계가 8호선이에요. 네네. 이 8호선 경계로요. 이 위는 수정부라 안 돼요. 규제죠, 여전히. 그것도 심지어 투과. 네네. 근데 8호선 요 아래는, 요 아래는 이번에 비교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분양할 게 있어요. 그게 상대원 2구역, 그 다음에 도안 중일 구역들이 있다는 거죠. 완전, 네, 좋죠? 그리고 여긴 또 지금 한 5천 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어요. 네. 얘가 전세만 1000개가 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판교로 출퇴근하시는 실소유자한테는 이거 내가 사서 이제 실제 입주하시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가용자금만 드신다면은, 네,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리도 너무 좋은 거 아시죠? 아, 구리 너무 좋죠. 네, 8호선 개통되면은 송파까지 이제 한 방에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구리도 전화번호 공유 쓰는 거 아세요? 아, 그런가요? 네, 서울 접경 지역이에요. 서울 완전 접경 지역이죠. 인창 C구역의 롯데캐슬. 이것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데 이것도 분양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수택 2구역. 얘도 규모가 엄청납니다. 얘도 분양을 안 했습니다. 네, 남양주로 가자면 덕소 재개발 있고요. 고양시는 능곡 뉴타운과 이 핑크는 뭐냐면 저기예요. 그러니까 검정이 다 정비 사업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이고요. 핑크는 그냥 도시개발 사업. 그냥 택지에서 분양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고양시 분들이 아주 기다리고 있는 대곡 역세권. 네, 요거 비기세로 분양을 하겠네요. 그 다음에 의정부에는 재개발로는 장암 3, 금호 1구역이 있고요. 캠프라 말이야. 이거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심지어 이거는 제가요. 작년에 아이파크에서 유튜브까지 다 찍고 왔어요. 그 입지 투어 영상을. 근데 그때 이제 현산 사태가 터지면서 분양이 여지껏 밀렸는데 플러스 비교제가 그때 규제였는데 참 만감이 교차하는 지역입니다. 캠프 라바디아 분양 시작도 안 했고요. 부천에는 소사구역 있어요. 그리고 괴한 3D도 분양이 밀렸는데 비규제로 풀렸고요. 그 다음에 평택하면은 다들 고덕국제만 하는데 제가 대규모 택지는 아래로 따로 뺐습니다. 평택의 고덕국제가 제일 좋죠. 근데 그 외에도요. 이런 지구별로 택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또 눈여보고 있는 게 브레이스죠. 네. 여기는 산하연으로 종합병원, 그다음에 반도체 연구센터, 뭐 이런 좋은 시설과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브레이스티가 한 10개가 분양을 할 건데 분양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비규제가 됐어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인천의 CTOC. CTOCL도 올해 할 게 많았는데 당연히래. 정말 다행인 게 내년으로 밀렸어요. 토지 오염 이슈 때문에 몇 개만, 3개까지만 분양을 했고, 이게 내년으로 밀렸는데, 비교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인천의 저가점자한테는 너무 잘 됐고요. 그다음에 인천의 그냥 정비 사업이라면, 인천은 여러분, 이런 이제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져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그런 정비 사업 보시면 좋아요. 그게 뭐 대표적으로 7호선이 관통하는 산곡구역, 그 다음에 GTX, 인천시청역, 부평역, 송도역 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런 상인천 초교 재개발, 그 다음에 주안식구역. 주안식구역도 우리 기다리는 꼼사님들 엄청 많은데 기재가 됐습니다. 이거 제가 로즈님 수업 들을 때 네네. 너무 좋은 구역이라고 그때도 소개를 다 해주셨던 곳들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비규제를 풀렸다는 게 저는 좀 믿기지가 않고 네. 너무 좀 막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가점자분들한테 완전 좋은 기회죠. 자, 이거는 사실 여러분 다 당일 100%입니다. 제가 이 대규모 택지로 구별을 해놨잖아요. 이 윗단은 다 당일 100%인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로즈님 나 서울 사는데 이런 거 못 넣어요? 그런 분들은 특공을 찾으십시오. 특공이 있으면 지역 경계를 허물거든요. 특공으로 이런 데를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혹은 이사를 가셔서 당일을 만드시면 되는데 아까 말했죠. 당일을 위한 거주기간 뭐 1년, 2년은 안 바뀌었다. 근데 여전히 0개월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강의 때 알려드립니다. 여전히 0개월 있어요. 하여튼 자, 그러면 이사 가기가 힘들다. 그러면 대규모 택지 노리십시오. 대규모 택지 다 풀렸어요. 네. 파준정신도시, 검단신도시, 오산세교, 평택 고대 국제신도시, 송도 국제신도시, 그다음에 동탄2 다 그냥 끝난 줄 알았죠? 예, 신주거 문화타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대규모 택지라 여러분들이 수도권 거주자라면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친절하게 지역 배분을 넣었습니다. 네, 비율까지 적어주네요. 네, 이거 암호 아니에요. 여러분 알 수 있죠? 3대2대 5는 당해 30, 경기도 20, 그다음에 수도권 거주자 50이에요. 그리고 5대5는 인천의 대규모 택지는 5대5인 거예요. 네, 그 차이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홍사님들한테 퀴즈 낼게요. 왜 송도는 제가 회색으로 칠했을까요? 왜 송도는 회색일까? 한번 맞춰보세요.
송도는요, 비밀이 있어요. 분양가가 비싸요. 왜 비싸요? 뭐가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뭐가 적용이 안 될까요? 그렇죠. 오! 다 떠보게 들어서 맞췄습니다. 그래서 장단은 있어요, 여러분. 분상제가 적용이 안 되면 뭐가 없을까요? 땡땡땡땡. 이을, 미음, 기읍, 지읒. 다 떠보게. 이제 맞춰봐요. 이제 또 비밀하지 말고. 그렇죠. 네. 리치로금님, 회원님, 제이한님, 수지클릭 감사합니다. 네. 제이한님.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 루키님이 송도에 사시는데, 송도는 의무거주가 없어요. 전세로 잔금을 치를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의무거주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가 다 의무거주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가 싼 대신에 그리고 여기에 당해가 아니어도 다 넣을 수 있다는 대규모 택지는 장점이 있지만 이 제가 연안 회석으로 쓰지 않은 이 진한 파주, 검단, 오산, 세교, 평택 얘네는 의무거주가 최근에 다 3년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입주하셔야 된다는 걸 알고 청약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에 10월 11일로 부동산 규제 지역 현황을 풀이해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지금 오늘은 이제 또 시간 관계상 또 이렇게 텍스트로만 했는데 제가 매월 그 분양권 정규 강의, 2주 정규 강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11월 이제 분양권 정규 강의에서는요, 커리를 다 싹 다 바꿨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맨날 다 규제 지역이어서 중소도시만 가서 중소도시 위주로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수도권 광역시 특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 아이들 다 지도로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면서 미래 가치와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청약 전략을 알려드리는 수업을 이번 11월에 분양권 정규 강의 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다시 더보기란에 그 신청 링크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규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